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 대설주의보 내려졌습니다. 충남, 청양, 공주 등 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 발효됐는데요. 눈과 한파 피해 없도록 내 주변부터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시작합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재훈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날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충남 내륙인 청양과 공주, 계룡, 천안, 금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충남 서해안 지역인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에는 강풍 예비특보, 충남 서해안 해역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서천 8.2cm, 서산 대산 6.7, 아산 송악 6.4, 세종 전이 5.7, 대전 2.7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5에서 10cm, 충남에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쯤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피해와 차량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영하 4도, 세종과 홍성 영하 5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이 출근길 혼잡도 우려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 출근길에 도로가 얼어붙어서 자동차가 살짝 미끄러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교량과 터널 입구, 경사진 도로, 그늘 등에는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많아 절대로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나 축사, 창고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눈과 강추위 이어지면서 어제부터 충남 지역 미끄러짐 사고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 소방당국에서만 어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당진시 행정동해 한 도로에서 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비롯해 같은 날 저녁 7시 10분과 55분쯤 예산군 익산평택 고속도로 예산분기점 인근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지거나 추돌하는 사고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눈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입춘이 지났는데도 많은 눈 그리고 한파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의 위험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하권 맹추위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서산 앞바다, 가로림만이 얼어붙기까지 했는데요. 네. 덩달아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한랭 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전국의 한랭 질환자는 모두 240여 명인데요. 대전과 충남에서는 2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 종일 바깥에서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야외 노동자들도 한랭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날씨가 추울수록 혈관이 수축해 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남대병원도 한파에 따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다면서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시민들은 이 추위에 노출되는 환경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에나 풀릴 것으로 보여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내복이나 모자, 목도리 등으로 이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추위 계속되고 있어서 진짜 노약자분들 특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자치단체에서도 접속을 차단했죠? 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도 각각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3일부터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차단한 상태고 이 세종시와 충남도도 어제 오후부터 시청과 도청 본청과 이 산하기관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에 앞서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지난주부터 지자체에 사용을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차단이 시작됐는데요. 반면 학계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이를 방증하듯 중국판 챗 GPT로 불리며 애플의 앱스토어에선 지난주 내려받기 1위를 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개발된 생성형 AI 모델들이 이 프로그램 소스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반면에 딥시크는 소스를 무료로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이 대덕축구의 연구기관들은 딥시크의 안전성 보장 여부와 정부 지침에 따라 연구용으로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연일 딥시크가 돌풍이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전시가 한밭수목원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이게 근로자 채용에 가까운 조건을 제시했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박수목원은 이 봄철인 3월부터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 그만큼 관리 인력도 필요한데요. 때문에 대전시가 최근 한박수목원 안내센터와 숲속문고 등 시설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 6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관람 안내부터 분실물 처리, 미안내방송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가 아닌 근로자 채용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제가 모집 공고를 직접 분석해 봤는데 하루 4시간 근무하고 근무 편성표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해야 했는데요. 여기에 근무조 편성과 배치가 되면 이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면 활동할 수 없다고도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무에 가까운 자원봉사를 하면은 실비로 10,000원이 지급됐는데요. 자원봉사법에서는 봉사수요기관이 활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를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무 상황부를 작성해 지시를 내린다면 이 자원봉사가 아닌 근로자성에 가깝다라고 한 판례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제약이나 조건 없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일정과 시간을 정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별도의 근무조 편성이나 업무 지시는 없었는데요. 이 대전시 공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가 있다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러한 논란을 듣기 위해 이제 대전시 측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공식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거듭할 뿐 대전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의 시내버스 업체에서 교통사고 건수를 누락해 지자체 성과금을 부정수급한 정황 드러났네요. 네, 대전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건수를 누락해 자치단체의 성과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전 시내버스 업체 2곳에 업무 담당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시에 성과금을 신청하면서 교통사고 처리 건수를 누락해 기재한 뒤 각각 1억 원 내외의 성과금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대전시는 이 시내버스 업체 13곳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상자 수 등을 서비스 평가로 종합해 순위를 매기고 예. 이 4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대전시 버스 노동조합은 이 대전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사고 처리 건수를 일부러 누락해 불법 보조금을 받아 챙겨왔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노조 측은 버스 공제조합이 집계한 대전 시내버스 사고 처리 건수는 최근 5년간 2,200여 건인데 대전시가 업체로부터 받은 건수는 1,300여 건에 불과해 무려 800건 이상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경찰은 지역업체 12곳 가운데 2곳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송치했고 나머지 10곳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한반도의 지진 활동과 기후변화가 지형 형성에 미친 영향이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반도 남동부를 관통하는 약 200km 길이의 양산단층에 위치한 퇴적층을 분석해 7만 년 전 시작된 빙하기의 강수량 감소로 하천의 침식 능력 약화와 퇴적 속도 변화, 2차례 이상의 큰 지진으로 인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반도 지형이 형성됐음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한반도와 같이 판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느린 단층의 지진 발생 주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종시가 폐쇄된 정수장을 활용해 조성한 조치원 문화정원을 1호 우수건축 자산으로 등록했습니다. 폐공장을 활용한 조치원 1927 아트센터와
장욱진 생가도 각각 2호와 3호 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우수건축 자산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 자산 중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세종시는 3곳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화이글스를 포함한 프로야구 시범 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한화는 다음 달 8일 청주에서 두산과 시범 경기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모두 10경기를 치릅니다. 다음 달 17일 신축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삼성과 2연전을 치를 예정으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프로축구 2025 시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구단 대전 하나시티즌 지난해 극적으로 K리그 1부 잔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 중도일보 심효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효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심효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2025 시즌 개막전 다음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이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대전 하나시티즌은 다음 주 K리그 개막전 첫 경기죠. 예. 15일 1시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K리그 2025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시즌 파이널 A리그 진출까지 했었던 강팀이죠. 네. 대전 하나시티즌 지난 시즌 조금 8위라는 성적으로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첫 경기 승리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첫 경기 승리를 통해서 시즌을 좀 잘 시작하겠다고 지금 황선홍 감독도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지훈련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첫 경기 아주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전 하나시티즌 전지 훈련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황도 조금 확인이 됐습니까? 네, 지금 전지훈련을 통해서 지금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 게 대전 하나시티즌이죠. 네네. 현재는 공수 밸런스, 이 팀 일단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선수 영입을 다수 한 대전 하나시티즌이기 때문에 현지 전지 훈련에서는 이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태국 방콕까지 가서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혹시 신 기자도 같이 동행 취재했습니까? 네, 요번에는 제가 같이 동행을 하진 못했고, 네. 이 중간중간 소식을 통해서 예. 현지에서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해 듣고 있는데요. 예. 아마 지금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이번에 많기 때문에 단합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우려점이 좀 일부 있었는데 전해 듣는 소식으로는 굉장히 선수들도 잘 적응하고 있고 특히 주민규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첫 경기 주민규 선수의 득점도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바로 대규모 팀 리빌딩을 통한 전력 강화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대전 하나시티즌은 시즌 내내 불안했던 뒷문 보강을 위해서 분데스리가 출신 풀백 박규현 선수와 J리거 출신 수비수 하창래 선수, 베테랑 임종원 선수 등을 영입했죠. 예.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는 K리그 최고 크랙으로 손꼽히는 정재희 선수, 그리고 명실상부한 K리그 가장 높은 득점력을 보이는 주명기 선수까지 영입 확정하면서 팀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특히 정재휘와 주민규 선수로 구성된 새로운 공격 라인은 지난 시즌 지적받았던 무딘 공격력을 크게 개선해 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직전까지 대전의 선수별 최고 득점은 6골이죠. 이시다 마터치, 김현욱 등
이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민규 선수와 정규희 선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선수들이 얼마나 활약을 해줄지가 이 대전하는 시티즌 새로운 시즌의 활약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규 선수에 대한 큰 기대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선수의 뭐 특성과 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뭐 득점력에 관해서는 뭐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가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특히 황선우 감독이 주민규 선수를 평가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연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계력을 통해서 팀에서 득점력뿐만 아니라 연계력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이어주면서 좀 더 원활한 플레이를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지 훈련을 통해서도. 예. 그리고 득점과 플레이를 넘어서 팀 내 젊은 공격수들, 좀 유망주 선수들이 많죠. 그 유망주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약간 선수로, 베테랑 선수, 선배 선수로서의 역할도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올 시즌 준비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난 시즌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합니다. 지난 시즌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시즌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전 지금 이맘때쯤을 떠올려보면 그때도 사실 기대는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즌이 개막하면서 선수들이 줄부상이 이어졌죠. 네. 그러면서 전력이 하나둘씩 빠지면서 어느새 분이 출전한 선수들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시즌 초반 시즌 개막 전부터 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유를 찾아내기도 했는데 네. 현재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대전하는 시티즌 구단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즌 개막 전부터 시즌 개막 직전인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작년 이맘때쯤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좋은 그 성적을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그렇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 시즌 그렇다면 점수를 만약에 매긴다면 몇 점으로 좀 주시고 올해 점수는 몇 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그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팬들의 입장에서 이 골스 팬들의 입장에서는 뭐 합격점을 뭐 80점 정도로 했을 때 뭐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은 80점 이하의 점수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은. 왜냐하면 파이널 A 진출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파이널 A 진출 그리고 또 그 이상인 아시아 챔스 리그 진출 이상을 노려봐야 될 팀이 대전 하나 시티즌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조금 아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반성을 아주 절치부심에 나선 대전 하나 시티즌이죠. 대규모 팀 리빌딩도 사실 파이널 A 진출이 목표가 아니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노려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대규모 팀 리빌딩을 지금 거쳐온 대전 하나 시티즌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아직 시즌 개막을 하기 전에 점수를 매기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80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점점 점수를 높여서 파이널 A 진출, 아시아 챔스 리그 진출까지 이어진다면 90점 이상으로 팬들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황선홍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황선홍 감독이 이제 교체가 된 이후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냈죠. 이제 황선홍 감독이 들어오고 이제 대규모 선수들이 그때도 시즌 중간에 팀 리빌딩이 이루어지면서 우려를 굉장히 거의 그때 제 기억으로는 11명 정도를 새로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황선홍 감독이 너무 이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과감한 투자를 한 거죠. 네. 어쨌거나 결과를 낸 게 황선홍 감독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 이제 팬들, 골스 팬들 이제 서포터즈 분들도 가끔 저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도 황선홍 감독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준 감독이기 때문이죠. 강등권에도 당시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성적을 끌어올려준 선수 8위까지 성적을 끌어올려준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고 또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이 이번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많이 합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포터즈와도 이제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세요? 뭐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결과를 냈다. 일단 대전 하나 시티즌이 당시에는 수비력이 굉장히 불안했고 원래 대전 하나 시티즌의 강점은 수비력이 부족해도 공격력으로 그걸 무마하는 플레이들이 대전 하나 시티즌의 강점이었는데 그 강점이 무뎌지면서 강등권까지 내려갔거든요. 당시에는 황선홍 감독이 돌아오면서 안정감을 점점 키워주면서 불안한 뒷문을 실점 줄이는 플레이, 득점력을 당시에 많이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실점을 줄이는 플레이를 통해서 이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이번 시즌에는 공격력을 강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합류를 했죠. 네. 뭐 주민규 선수라든지 정재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본인에 맞는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서포터즈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15일 날 그 경기를 치르는 포항, 대전이 포항을 만나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네, 지금까지 포항 스틸러스를 만나서 아직 이긴 적이 없는데 황선홍 감독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황선홍 감독도 포항 관련된 현지 인터뷰에서는 물론 이번 대전 하나 시티즌 상위권으로 가는 게 첫 목표이기 때문에 첫 경기 이번 대전이 포항을 만나서 한 번도 못 이겼다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네, 이번이 네. 기회가 아닌가 승리의 기쁨을 안고 대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황선홍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전이 지금까지 포항을 만나서 한 번도 못 이겼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이런 좀 의지를 밝혔군요. 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황선홍 감독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축구 얘기 좀 이어가 봤는데요. 이제 야구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그 하나이글스 네네. 그 프로야구 시범 경기 일정 확정됐잖아요. 이 내용 네.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이글스가 지금 시범 경기가 이제 확정이 됐죠? 네네네. 잠시만. 네, 다음 달 8일 그 청주에서 두산과 시범 경기 개막 2년전 시작으로 모두 10경기 정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두산과 경기 이후에 SSG, 롯데 네. 뭐 이렇게 시범 경기 일정이 쭉 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하나이글스 내부 구단 측이랑 이제 만날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네. 좀 나눠봤는데 시범 경기 때 항상 하나이글스가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이게 지난해에도 시범 경기 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시범 경기에서 열심히 하되 약간 경고망동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시범 경기보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제 리그 경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진행하겠다, 컨디션을 조절하겠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엔 리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을 밝힌 건데 지금 다음 달 17일인가요? 그 신축구장인 대전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삼성과 2연전 치를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이 상황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올 시즌 새로운 구장이죠.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삼성과의 2연전을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팬들에게 공개가 앞선 시범 경기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팬들에게 처음으로 공개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예. 요 현장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날에 현장 취재를 통해서 네. 어떤 모습으로 팬들에게 이 하나생명 볼파크가 팬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고, 팬들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전해드렸거든요. 이제 생생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올지 저희도 기대감이 큽니다. 네, 가장 독특한 거는 이제 수영장에 대한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둘러보셨어요? 현장 가셔서? 아직 이제 현재는 아직 완공이 덜 된 상태라서 제가 그렇군요. 어제 더 다녀왔는데 네. 아직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예상하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인피니티 풀 관련돼서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직 거기에 대한 가격이나 인원 제한이나 뭐 입장 제한,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개장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그럼 심 기자는 그 현장에서 그 풀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된다면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표를 사서라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 싶은 생각이 현재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돌보 심효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